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방치된 폐가나 빈집을 개조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이 주택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곳곳이 부서지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던 것을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꾼 겁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고 싱크대도 바꾼 이곳을 행복둥지 1호라고 부릅니다. 동구청이 수리를 맡는 대신 이런 폐가나 빈집을 무상 임차한 뒤 다시 저소득층에 일정 기간 빌려주는 행복둥지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무상으로 주지만 또 3년이나 5년 뒤에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5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한 3년이나 5년 뒤에는 자그마한 전세집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단체와 개인이 재능 기부로 집수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새 단장이 되다 보니 범죄 취약지대로 여겨지던 빈집 주변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가와 공가를 활용한 행복둥지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또 많이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2곳의 행복둥지가 추가로 마련될 예정. 집 없는 서러움과 월세 부담에 짓눌렸던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과 주거 안정의 디딤돌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장마가 잠시 주춤한 사이 많은 분들이 가까운 숲이나 공원을 찾아 운동하면서 주말을 보내셨겠지요. 오늘 안동에서는 세계 유교 문화재단이 마련한 명품 숲길 걷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고품격 건축미를 간직한 병산서원의 숲길. 생방송 라디오를 들으며 하회와 병산의 이야기, 낙동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숨겨진 숲길을 걷습니다. 집에서 나설 때는 억지로 끌려왔는데 와보니까 황토길도 있고 병산서원도 처음 구경하는데 참 좋았어요. 옆에 풍경도 너무 좋고요. 공기도 좋고요. 최고예요. 경북 북부 지역 명품 숲길을 걷는 세계유교문화재단의 라디언트 히어링이 안동 유교문화길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야간 걷기인 하회 달빛 걷기가 같은 코스에서 진행됐습니다. 문경에서도 야간 걷기 행사인 문경세제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12년째 열리고 있는 문경세제 달빛 걷기는 경북의 대표적인 야간 여행 상품입니다. 크고 작은 체육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가 청송 태행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남자라면 익스트림 스포츠 정도 하면서 스트레스 날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15일에 개막한 제7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딤프 공식 초청작인 뮤지컬 뮤직박스가 내일 첫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뮤직박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외톨이가 된 장난감 디자이너가 장난감을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판타지 뮤지컬이면서 장난감을 소재로 하다 보니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무대 세트가 인상적입니다. 일본 제작사가 제작비를 대고 한국 제작진이 만든 이 작품은 딤프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작업해서 만든 판타지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나 그리고 안무적인 요소들 그리고 정말 멋진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못지않게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 마련된 뮤지컬 체험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뮤지컬 공연에 사용됐던 의상과 소품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착용해 볼 수도 있어 색다른 묘미를 느끼게 합니다. 장난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제가 그런 무대에서 서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밖에도 뮤지컬 댄스 교실과 야외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딤플인지 뮤지컬 직업과 관련된 토크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등 축제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신공항 수요 조사를 앞두고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 대구경북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단장으로 정책연구단과 실무연구단을 40명 안팎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연구단과 실무연구단은 항공 관련 전문가와 상공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과장급 공무원으로 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지난 14일부터 총장 직선제 유지를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해 교수들의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권자 1,120명 가운데 606명이 투표해 54%의 투표를 보였고 이 가운데 찬성이 89%, 반대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며 대학 본부 측에 교수회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창업보육센터가 영남 2공대에 건립됐습니다. 영남 2공대는 국비 18억 원과 교비 198억 원 등 216억 원을 가지고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38개의 창업보육실을 갖추고 있는데 기업들의 규모에 맞게 4개 종류의 보육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의류 판매점 건물 2층 의류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180여 제곱미터와 옷, 신발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날 당시 2층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여름 휴가철 급류에 휩쓸려 6명이 숨지고 119 구조대원도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급류는 유속을 파악하기 어렵고 계곡에서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계곡물이 불어나면 물이 얕아 보이더라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한 뒤 구조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가 119 상황실로 통합된 뒤에도 혼선을 막기 위해 1339로 전화해도 119 상황실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지만 오늘부터는 1339 번호가 폐지돼 자동 연결 기능도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전화는 물론 질병 상담과 병의원, 약국을 안내받는 것도 모두 119로 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년 동안 1억 6천여만 원을 받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76살 김모 법무사와 법무사 행세를 하며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개인 파산 사건 등을 수임한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선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북만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공연과 레저 휴양 관광 등 고가 상품을 개발하고 한방 자원과 역사 문화 자원을 접목한 의료 관광 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 캠프를 비롯해 중국 현지 경북 관광 홍보 설명회 개최, 인터넷 블로그를 활용한 경북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